자,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암호화폐죠. 바로 이 비트코인. 근데 이 비트코인이 마주한 아주 거대한 미래 위협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양자 컴퓨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먼저 비트코인이 지금 얼마나 튼튼한지 그 철옹성 같은 보안을 한번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나선 그 단단한 성벽에 균열을 낼 수도 있다는 미래 기술, 양자 컴퓨팅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실제 공격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게 현실이 될 수 있는 그 시점, 2035년의 경고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다가올 위협이 얼마나 큰지 제대로 감을 잡으려면요. 이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왜 오늘날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사이버 공간의 절대 요새라고까지 불리는 걸까요? 마이클 세일러 같은 사람들은요. 이 커뮤니티 자체가 그냥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24시간 내내 위협을 감시하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움직이니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그냥 단순하지가 않아요. 하드웨어 키부터 시작해서 MIT 같은 곳에서 전문적으로 연구도 하고 또 돈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보안 업그레이드에 투자를 하죠. 이렇게 여러 겹으로 방어 체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게 기존 은행 시스템보다 수십, 아니 수백 배는 더 강력하다고 말할 정도니까요. 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비트코인은 애초에 사이버 공간의 은행, 말 그대로 철옹성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하지만 역사상 완벽한 요새는 없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 멀리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무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새로운 무기가 바로 양자 컴퓨팅입니다. 이게 그냥 규전 컴퓨터보다 좀 더 빨라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계산의 규칙 자체를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냥 큐비트가 몇 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제대로 계산을 해내는 쓸모 있는 논리적 큐비트가 몇 개냐, 이게 핵심입니다. 비유하자면 자동차의 부품이 아무리 많아도 실제로 힘을 내는 안정적인 엔진 코어가 몇 개냐, 이걸 봐야 하는 거랑 똑같죠? 이게 바로 양자 컴퓨터의 진짜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나요.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논리적 큐비트 딱 하나를 만들려고 수백, 어떨 땐 수천 개의 불안정한 물리적 큐비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수많은 돌멩이 속에서 진짜 보석 하나를 찾아내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인 거죠. 이 과정이 얼마나 어려우면 지금 현재 기술로 가장 발전했다는 양자 컴퓨터도요. 이 안정적인 논리적 큐비트는 100개가 채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비트코인의 그 철벽 같은 암호를 단 하루 만에 깨부수려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은 약 100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논리적 큐비트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죠? 네, 아직 기술 격차가 커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 예측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와일드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전문가들은 AI랑 양자 연구가 만나면 이 격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좁혀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자, 잠시만요.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이렇게 깊이 있는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 무시무시한 공격이 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양자 컴퓨터가 도대체 어떻게 비트코인을 해킹한다는 걸까요? 이게 그냥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는 아주 교활하고 무서운 전략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보안은요, 쉽게 말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열리는 자물쇠 같은 거예요. 내 비밀 열쇠, 즉 개인 키로 자물쇠인 공개 키를 만드는 건 아주 쉬워요. 근데 반대로 공개 키만 뚫어지게 쳐다본다고 해서 개인 키를 알아내는 건 지금 컴퓨터로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양자 컴퓨터의 쇼어 알고리즘이란 놈이 바로 그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내는 말 그대로 만능 열쇠인 셈이죠. 그래서 등장하는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가 바로 이겁니다. 수학 후 해독 공격. 자, 1단계, 공격자들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암호화된 블록체인 데이터를 그냥 싹 다 긁어 모아서 저장해둬요. 2단계, 그리고는 수년 동안 그냥 조용히 묵혀두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드디어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딱 등장하면 그때 가서 과거에 저장해뒀던 데이터를 열어보는 겁니다. 정말 무섭죠? 그럼 이 공격에 누가 제일 위험할까요? 바로
옛날에 거래를 해서 블록체인에 이미 공개 키가 다 드러나 있는 그런 수백만 개의 비트코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자 컴퓨터는 그 공개 키만 있으면 개인 키를 바로 계산해낼 수 있으니까요. 뭐 전설적인 사토시의 잃어버린 코인처럼 아예 옮길 수도 없는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더 이상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정부나 기술 기관들에서 이미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내놓고 있어요. 이른바 양자 시계의 초침이 이미 똑딱이기 시작한 거죠. 전문가들은 은행에서 흔히 쓰는 암호 시스템이 빠르면 2033년쯤에는 깨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라고 하죠. 여기서 미국 정부 시스템 전체가 양자 컴퓨터에 대비한 암호로 바꿔야 하는 마지막 날짜, 그 마지노선을 2055년으로 못 박아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2035년이 무슨 예언의 날 같은 게 아니고요. 위험 관리의 데드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때까지 준비가 안 된 모든 디지털 시스템은 정말 말 그대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양자 기술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비트코인 특유의 그 탈중앙화 시스템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느리고 복잡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과연 이 숨막히는 속도 경쟁에서 누가 이기게 될까요? 물론 이 양자 해킹이 하는 위험 굉장히 현실적이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극복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다가오는 위협에 맞서서 비트코인 네트워크 그리고 우리 같은 사용자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그 핵심 전략들은 저희가 다음 편에서 아주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